안녕하세요. 저는 피지컬백을 기획하고 연출한 장홍기 PD라고 합니다. 최종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우승자 예상을 하셨었어요? 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결과는 정말 예상 못했어요. 모두가 깜짝 놀랐을 정도. 그리고 한국인 몸이 이렇다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개입을 한다고 해서 요청을 들어오실 분들도 아니에요. 저희가 목숨과도 같은 걸 빼앗을 뭔가 필요하다. 이 사람의 몸을 빼앗자. 꼭 소비더머니에서 인터뷰 코너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으로 세트가 이렇게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첫 손님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구를 모실까 하다가 요새 가장 핫한 프로그램 피지컬백 감독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했는데 보니까 전화기에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인연이? 전화번호가 있더라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갑자기. 안녕하세요. 저는 피지컬백을 기획하고 연출한 장홍기 PD라고 합니다. 처음에 피지컬백이 뜨고 나서 연출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아는 이름인데?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찾아봤어. 근데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번호가 왜 있지?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같이 한 적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인터뷰를 한 기자님께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제 저도 인터뷰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했는데 그때 너무 말씀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되실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난 정말 대스타를 같이. 아닙니다. 최종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우승자 예상을 하셨었어요, 혹시? 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결과는 정말 예상 못했어요. 모두가 깜짝 놀랐을 정도로. 콘텐츠 만들어 보신 분 다 알겠지만 아무리 리얼리티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그래도 큰 가이드는 있고 기대되는 캐릭터라는 게 있어서 A 하면 B가 나올 것 같다 뭐 그런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가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정말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가 개입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개입을 한다고 해서 저희의 요청을 들어오실 분들도 아니에요. 저희가 뭐 살살해주세요라든지 뭐 조심해주세요 이런 말도 그분들에게는 소위 말해서 그 방송국 놈들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의도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부분들이 네, 있지도 않았지만 있어도 먹히지 않는 곳이었다. 가장 완벽한 피지컬이란 무엇일까? 한번 같이 탐구해보자. 완벽한 피지컬은 이거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완벽한 피지컬, 뭐 강력한 피지컬 대체 무엇일까? 한번 같이 논의해보자라는 게 제 의도예요. 그래서 넷플릭스 코리아 예능이 그동안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인기가 좀 있었는데 유럽이나 뭐 미국, 북미 쪽에서는 뭐 그렇게 큰 반응 없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 피지컬은 이번에 유럽권이라든지 미국, 캐나다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아서 그 반응이 나라에 따라서 갈리나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문화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또 뭐 성별이던가 하고 있는 운동에 따라서 응원하는 분, 예상하는 분 이런 게 다 달라요. 데이터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뭐 반응을 봤을 때는 뭐 유럽이나 북미 쪽 좀 마초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좀 강한 남성상에 대해서 응원이라던가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한국이라든지 이런 아시아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좀 언더독 분들에 대해서 더 응원하고 왠지 이길 것 같다라고 예상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K-팝이나 K-무비도 전 세계적으로 히트할 때 전 되게 놀라웠는데 K-피지컬, K-바디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고 근데 아시아인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다 이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있었어요. 그 한국인 몸이 이렇다고? 뭐 이런 반응들, 뭐 편견이지만 아시아인은 뭐 작고 뭐 날렵할 거야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이번에 저희가 아틀라스 형별이라는 캐스트가 있었는데 그 50kg에 가까운 바위를 거의 2시간 넘게 들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전 세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 기획할 때 이제 넷플릭스 관계자분들이랑 얘기했던 게 제가 이제 남미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남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콘텐츠에 대한 접점이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 이거 봤어? 너 이거 좋아해?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니까 오로지 뭐 축구 정도?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이 칠레 여기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콘텐츠를 만들면 좋겠다. 말이 필요 없는 걸 만들어 보자라고 하신 거구나. 일단은 몸이라는 것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번역과 통역이 필요 없는 소재라고 생각을 한 점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특공대를 나왔습니다. 거기도 사실은 피지컬 백이에요. 축구 선수 출신, 뭐 유도 선수, 뭐 트레이너 다양한 이제 피지컬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시면. 꼭 100명을 섭외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 종목이 있고 뭐 구조대원도 있고 직업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때 뭐 염두에 두신 거 혹시 있으세요? 저희 프로그램이 어쨌든 가장 완벽한 피지컬이라는 단 하나의 피지컬을 찾아가는 과정이지만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다양한 피지컬이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꼭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눈으로 보기에도 다양한 피지컬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100명을 모아놨을 때 이거는 마치 하나의 우주 같은 하나의 지구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장르, 직업, 신체 조건 다 나눠가지고 리스트업을 했죠. 근데 고민이 됐던 거는 첫 번째 시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유명인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해외에 계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다 처음 보는 분일 텐데, 그래서 너무 유명인에 집착하지는 말고 기획 의도에 맞는 분들 중에서 섭외해보자. 근데 거기서 이제 100명을 뽑았는데 절반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어렵게 섭외하고 막 이렇게 찾았는데 좀 아깝지 않으셨어요? 아깝죠. 그렇다고 이게 너무 슬렁슬렁한 프로그램이다라는 게 출연자들한테 인식이 돼버리면 절대 최선을 다하지 않을 거고,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가 생길 거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바로 과감한 50% 생존율을 적용하면서 야, 여기 장난 아니다. 출연자들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낸데 나 바로 오늘 집에 가는 거야? 이런 거를 느끼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때부터 출연자분들이 공백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장난 아니었죠.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막 어떤 분은 토르를 이제 깨야 되는데 1시간만 달라는 거예요, 시간을. 도저히 못 깨겠다, 내 몸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분들이. 뭐 자신의 패배와 내 전부인 내 몸을 내가 부셔야 한다라는 그 충격. 오징어 게임이나 뭐 드라마에서 보면은 탈락은 곧 죽음이잖아요. 그런 살벌한 콘텐츠에 길들여져 있는 시청자들한테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목숨가도 같은 걸 빼앗을 뭔가 필요하다. 우린 뭘까? 했을 때 이 사람의 몸을 빼앗자.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몸이다. 의미가 담겨 있구나.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몸이나 뭐 힘이나 이런 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인물? 서사 이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 안에 드라마가 녹아 있는 것 같고. 가장 의외의 장면, 뭐 의외의 인물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의외의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의외의 장면을 꼽으라면 장은실 팀장과 남경진 팀장이 두 다리 위에 올라가 있다가 남경진 팀장이 떨어지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의외였다. 보셨던 분들도 많이 느꼈겠지만 모두 예상을 깨는 결과였고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부터 생각했던 사람의 몸과 성별에 대한 편견과 아이디어들과 상상들이 다 응축되어 있던 한 샷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명이 떨어지면서 그게 폭발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몸이 그 사람의 이제 역사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람을 특별히 설명하거나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몸이나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 이야기에 이제 점점 관심을 가주시길 바라는 의도가 있었고요. 다음 작품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으신? 일단 최초의 기획안 자체가 피지컬 월드라고 제가 기획을 했어요. 피지컬 유니버스, 피지컬 월드라고 기획을 해서 한국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뭐 대륙별로 하고, 와. 그게 잘 성공이 되면 월드컵처럼 와. 모으자라고 제가 기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국판이 시작이 됐고, 일단 시즌2가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긴 하지만 확정이 되면 제작을 해야 되겠죠. 장난 아닌데. 최종 라운드에서는 오프라인 행사처럼 해서 스타디움 같은 데서 뭐 전 세계인이 보는 결승전을 열 수도 있는 거고. 서울에서 그거 하면 대박이겠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건 뭐였냐면, 기획을 내고 만들었잖아요. 흥행이 될까? 라는 걱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단 이게 안 된다라고 한번 튕겨나온 기획안이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던 부분도 있었죠. 근데 이건 정말 너무 하고 싶었던 거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걸 더 에너지로 삼게 되더라고요. 내 보여주겠다. 네, 보여주겠다. 어차피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는 뭐 새로운 게 아니라는 뜻이겠지, 내가 한 게 새롭다는 뜻이겠지, 이런 식으로 막 합리화를 하면서 이제 다음 스텝을 펴잡고, 거만하게 보일까 걱정되긴 하지만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난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이제 주변에서 오는 그런 반대 의견이나 부정적인 의견들이 또 다른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걸 이번에 제가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너무 많은 비판과 무시, 그래서 하면서 울기도 하고 너무 서러서 PD 그만해야 되나, 정말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나, 막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좀 유지하면서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완성도도 조금씩 높여가다 보니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럴 때 마음을 다잡는 혹은 힘이 됐던 한마디가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혹시? 무언가에는 항상 처음이 있다라는 거고, 무언가 위에 있는 건 항상 어딘가에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고, 누군가 잘 알고 있다는 것도 전에는 이미 몰랐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런 게 나에게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계속 담금질 같은 거를. 근데 반응이 엄청 뜨거웠잖아요. 글로벌 1위도 하고. 어땠어요? 아직도 사실 좀 이렇게 실감이 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그 한국 탑10 있잖아요. 그냥 그 탑10 안에만 들어가도 좋겠다. 며칠 지나서 1위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욕심은 또 생기더라고요.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
인스타를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DM이 왔는데 저 장욱이입니다 라고 보니까 그분이 주민등록증 사진을 저한테 보여줬는데 94년생 장욱이 씨가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장욱이를 대표해서 더 잘 해주시라고 너무 감사하고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요 전에는 시사교양 PD였잖아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PD가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면 다큐멘터리 같은 콘텐츠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시사교양 콘텐츠를 좀 지원하게 됐어요. 저는 영문학을 전공하게 되면서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열심히 셰익스피어를 수업하시던 교수님께서 라이온 킹이라는 콘텐츠 알지 않느냐, 라이온 킹이라는 콘텐츠를 잘 보면 셰익스피어 햄릿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한 방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한마디에 완전 사로잡혀가지고 나도 이런 라이온 킹 같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분들이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은 게 하고 싶은 건 여기 있는데 해야 하는 건 항상 저쪽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현실적인 문제지만 괴리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PD들도 콘텐츠 제작하시는 분들 맨날 기획하시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뭘 해. 그냥 저는 단순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보고 싶은지, 어디서 보고 싶은지, 만들면서 나도 재밌는 게 뭔지. 스스로에 대한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뭘 좋아하고 스스로를 계속 생각하는 거네요. 어떤 멋있는 분들처럼 막 조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뭔가 좀 격려나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거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좌절의 메시지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막 신경 쓰면서 갈 필요는 없고 저 같은 사람도 만들어냈으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 정도는 저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옛날에 저 잘할 때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인이 한국 음악을 듣는다? 한국 영화를 본다? 약간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잖아요. 근데 보고 있고 저는 아마 소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여러 창작물들이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상상이 이루어지고 그 한 가운데에 계신 분이니까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또 뭐 없어요? 숨어 있는 거? 엔딩 크레딧 곡이 있어요. 감독님과 가장 심혈을 기울인 곡이 엔딩 크레딧 곡이에요. 종료되면 스킵을 해버리는, 그 고생하신 분들 이름이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엔딩 크레딧에 나가는 우리 스태프분들 이름을 좀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다. 오늘 한번 들어봐 주시면 정말 많은 편곡과 에너지가 투입된 신나는 곡이라는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